줄기세포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줄기세포 이제 재생 치료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지금 법이나 이런 게 제도가 완전하게 이제 정해지질 않아서 지금 여러 군데 말이 많은데 어쨌든 줄기세포는 재생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현재까지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훌륭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치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게 정신적인 영향, 그 다음에 화학적인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는 뭐냐 하면 재생의학을 한번 해보자. 새로 이제 재생의학을 한번 하는데 이거는 뭐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우리 몸에 쌓인 독, 세포 스트레스 때문에 쌓인 독. 독이 뭘로 나타난다 그랬죠? 림프 슬러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림프 찌꺼기 그걸 빼주고 그다음 빼준 다음에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을 시켜주자. 요게 이제 3대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배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배독, 보충, 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 배독은 체액 정화를 시켜줘, 림프액 정화를 시켜주는 LWC라는 게 있고요. 림프 워터 클린저 약제. 그다음에 해독해주고 그다음에 중금속이 오염됐을 때는 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금속 해독 EDTA라는 약물을 쓰고 그다음에 혈액 정화는 제가 지금 현재 아직은 연구 중이고요. 직접 해주는 건데 이건 연구 중이고 그다음에 보충은 어떻게 할 거냐? 보충은 전기 충전을 해주자. 세포에 전기를 올려주자. 충전을 해주자. 그다음에 정맥 영양 주사를 놔주자. 그 다음에 재생은 어떻게 할 거냐? 줄기세포로 새세포로 바꿔주자.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세포를 되살려주는 신재생의학은 그게 똑같아요. 세포를 청결하게 해주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활성화된 줄기세포로 치환을 하자. 이것이 이제 신재생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치료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치료약은 실제로 전기, 그러니까 직류전류, 교류전류, 맥동전류, 전자기장과 같은 전기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죠. 전기치료약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발전이 안 됐다. 그 전기 진단하기 흔히 쓰는 게 심전도, 심음도, 뇌파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체성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키 재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쫙 나오죠. 골격 근육은 어떻게 되고 지방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진단하게요. 전기에 대한 생체 반응은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은 이런 식으로 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전기장이라고 하고 전기가 가는 데는 항상 쫓아가는 게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전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류의 효과를 보면 전류가 우리 몸을 지날 때 열이 나요. 주울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학 효과가 있어요. 이온의 재분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자기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학자들이 전류를 해서 전기 화학 반응을 연구를 해봤더니 음극의 특성, 그러니까 음전이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 몸을 알칼리 체질로 바꾸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단백질을 묽게 해주고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극을 해주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국소 충혈이 될 수가 있게 해주고 이 순환이 국소 이제 미세 혈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혈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세면은 출혈이 된다. 이런 음극의 특성. 주로 이제 음극의 특성을 이제 주로 치료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양극은 반대입니다. 양극은 산성화가 되죠. 근데 암 세포는 전부 다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전기 화학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ATP가 뭐예요?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 공장인데 에너지의 단위 ATP 생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종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성장이 억제가 됩니다. 전기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텐스,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실 가면 텐스나 ICT 계통의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근력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통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증을 없애줍니다. 통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 회복, 힐링을 도와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기적인 전기 에너지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온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온 교환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온 토포레시스라고 해서 어떤 이온을 집어넣고 전류를 흐르면 그 이온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몸에 침투가 되는 겁니다. 요새 이런 건 잘 쓰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 전기에다가 물에다가 약물을 집어넣고 이온을 통해서 약물 투입 요법을 쓴 적이 있어요. 1970년대 치료법인데 아직도 프랑스나 이런 유럽 동구권에서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병원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한증인 경우에 손에 땀이 많이 날 때 그 이온 토포레시스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다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그것도 써본 적이 있고 그래서 1970년대 이때 치료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고주파 치료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시중에 넘쳐나고 근육 뻣뻣할 때 쓰라고 그러고 여러 기계들 사니까 그거 다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생리적으로 그 활성을 높여주고 미세순환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간단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화타 치료법이라는 거는 이제 고전압 미세전류 치료법인데요. 왜 이게 새삼스럽게 나왔냐? 예전 치료법하고는 효과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 생물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